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법부가 법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 또는 편향돼 있다 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 나라의 법치주의는 망연자실할 법치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서울 고등법원장 윤준 법원장이 이임식을 가졌는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현상, 소위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진단한 그 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 불신을 갖다가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기 위해서 법관들은 딱 지켜야 될 딱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후진들에게 꼭 명심당부한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절대 편향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중립성.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재판은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 공정하게. 헌법재판소 민영배 권한대행. 그 양반 공정합니까? 공정합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윤준 법원장이 떠나면서 한 말. 정치적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자, 민영배 대행 중립을 지켰습니까? 그럼 두 가지 다 안 지킨 사람은 뭡니까? 두 가지 다 안 지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미 그는 법조인이 아니죠. 거죽은 법복을 입고 있어도 머릿속부터 심장 속까지 법복 판사가 아니죠. 그러면 민영배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을 파면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재판장입니까? 또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과 절친입니다. 그런데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 재판을 회피하질 않습니다. 이 뻔뻔스러움까지 더하면은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 헌법을 지켜라 해놓고 자기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출세해서 좋은 자리에들 앉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법 3,000명 중에서 고작 한 120-30밖에 안 되는 그 우리법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법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겠지만 일부치고 너무 많습니다. 네. 대통령을 둘러싼 우리법을 한번 보세요. 자, 오동훈 공수처장 우리법. 서대문에 있는 서울 서부지법 딱 가니까 법원장 하니까 정계선 우리법. 자기 동기, 사법시험 동기, 연수원 동기, 우리법.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마은혁이가 거기 부장판사로 있더라고요. 우리법.
그 다음에 보니까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판사 우리법. 예. 우리법에 둘러싸였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딱 가보니까 우리법 소장대행 이미선 우리법 수명 재판관 또 정계선 서부지법 법원장 하던 사람이 어느새 1월 2일 날 딱 영전해가지고 재판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법. 왜 대통령 주위에는 우리법이 싸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추인들 보니까 이광범 또 정계선인가요? 그분 법원장 서부 법원장 했던 분에 또 은사대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었던 은사대는 이반 B팀이라고 하던가요? 거기 딱 김희수가 정책래와 함께 딱 공동 대표로 딱 북해 쪽 이재명 쪽에 딱 서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법 또 이광범 LKB라는 우리법 세상에 우리법에 쌓인 우리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슬픈 비애를 느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현주소입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라는 이런 제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장동 사건 2년만 재판하더니 떠난다는 이 김동연입니다.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딱 줘놓고 나갔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딱 줘놓고 나간 거 아니고 이분이 원래 위증교사를 했죠. 근데 이분이 위증교사를 한 게 아니죠. 대장동을 했죠. 대장동. 네. 대장동을 했죠. 대장동. 예. 근데 대장동 사건 2년간 이 위증교사는 이분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김동연 판사가 위증교사였죠. 위증교사. 1심에서 위증교사 무죄를 줬죠. 예. 참 똑똑한 판사인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대로 가도 2년간 행복하게 지나고 또 거기서 증인으로 나온 이재명 씨가 거기 정진상 자기 오른팔한테 재판장한테 얘기를 했죠. 저 한번 이 피고인 껴안아 봐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껴안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옹까지 하게 한 기상천외한 판사. 그 사람이 김동연 아닙니까 혹시? 네. 세상에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연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사이동 신청을 해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배석 판사 2명도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은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을 해서 자연히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재판은 또 대장동 재판 아예 없애버려라.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식으로 하고 나갔습니다. 재판 지연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재판은요, 지연될 대로 지연된 상태인데 또 지연이 됩니다. 김동연 판사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들만 약만 올렸죠. 네. 약만 올렸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 고등법원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바로 김동연은 그 두 가지를 다 안 지킨 자입니다. 이 재판에는 대장동 외에도요, 합쳐 있는 게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엄청난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해 좀 묶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뭡니까? 작년 10월에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 걸렸습니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빠이빠이 엔조이하고 나간 셈이죠. 네.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거, 이게 참 책임이 있습니까? 이건 무책임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판사다, 판사로 있었다라는 것은 참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죠. 네. 이번에 뭐 교체 내용이라는 거는 재판장 교체 주기 2년으로 정했던 그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지만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서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 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서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떠날 수 있게 돼서 그 행복함을 느끼고 랄랄라 하고 떠나는 김동연을 보면서 인생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방법이 있구나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판사들이 말이죠,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보통 많았습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책임감 때문이죠.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서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선고를 땡겨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만 있다면 땡겨놓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땡기기는커녕 대학 다닐 때는 들어갈 때는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판사가 되고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조직에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여태까지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건 아니다. 이것이 슬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길래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저런 글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김동연에 대한 글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사설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판사들이 중요 사건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딱 해결하고 나가려는 강력한 책임감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런 얘기죠. 지금도 법원 내규에는 자기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서 좀 더 있겠다 하면은 교체 시기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데,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김동연 판사. 이 사람은 먼저 신청했다는 건 이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잔뜩 받고 싹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잘 봐주고 잘 케어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그런 내용이 대장동. 대장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장동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정도로 부패의 사슬 구조입니다.
대장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몇 사람 있죠. 법조인들. 네. 박영수도 떠오르고 권순일이도 떠오르고, 권순일은 대법관 했다고 아직도 처벌 안 받는 겁니까? 미꾸라지는 언제라도 미꾸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왕미꾸라지가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미꾸라지를 잘 잡아내야 그게 그 미꾸라지가 인생의 보양식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인데, 이재명이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큰 혐의가 많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수사 기록만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아주 방대합니다. 시간이 엄청 걸릴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길래 지금까지 몇 년을 시달렸습니까?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김 부장 판사 김동윤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눈에 혈안이 된 헌법재판소 민영배 저 양반은 일주일에 2번 잡고 일주일에 한 번 잡고 그냥 신속하게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하지만 김 부장 판사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기를 잡았는데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조선일보 사설자의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서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 아닌가? 하지만 김 부장 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기를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말미입니다. 김동연은 도망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 지금 법조 유명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 왜요? 이재명을 위증교사, 그거 소명이 됐다. 위증교사 소명이 됐다는 겁니다. 위증교사 범죄 인정됐다 이거야. 소명이 됐다. 그러나 맨 말미에 가면 말이죠. 뭐라고 돼 있냐. 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망칠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그때 구속해서 수사했으면 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졌을 겁니다. 자기가 위증교사는 소명됐다 그랬잖아요. 해놓고 뒤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게 당 대표니까. 그럼 대통령은요. 대통령이니까 도망갈 우려 있습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 조사 다 끝났는데. 대통령은 왜 저렇게 잡아두고,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죄 없는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분을 저렇게 무참하게 정략적으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즉각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원 합의제로 기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란몰이를 한 그 내란의 진짜 내란 세력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국법으로 엄히 족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휘몰이 광풍으로 대통령을 휘몰이하면서 내란죄로 합법적인 그 계엄 행위를 갖다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왜 행사를 해야만 됐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란몰이를 해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자들의 가장 그 윗선이 누굴까? 우리는 바로 그 점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정말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헌법재판소 문영배에 의해서 지금 공정성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방어권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렇게 혼나고 있는 우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쓴 분입니다. 그분이 뭐 가족이 있습니까? 부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아버님도 지난번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나는 친조카도 없습니다. 친조카도 없다 이거예요. 조카는 있지만 친조카도 없다. 네. 그러니까 국민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해서 파이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파이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네. 이렇게 한번 외치고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론전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함성을 높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